사장님은 오래전에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그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토막에 집도 큰 거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녀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이 노년에 이런 데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참 보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 여기 와서 지금 자녀분들도 다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그 또 한 분 제가 소개를 좀 우리 소개를 좀 해야죠. 그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하는 게 늘 우리 근데 소개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시작하기 전에 다른 분은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소개를 하실 것 같고 제가 우선 그 한 분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 모임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김명기 물론 회장님이 시작을 했지만 김명기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이 모임이 되게끔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뭐 우리 모임에 나오시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좀 이걸 우리 집에 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저기 그 이금용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예. 이금용 선생님은 한 24년 전인가 그 우리 여기 그 이영호 회장님도 계시지만 워싱턴의 그 흥사관 지부를 그 주정세 그 회장님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흥사단을 이렇게 조직해가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영호 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은 별로 뭐 그런데 그때는 참 잘 됐습니다. 그 흥사단이 그런데 그때 그 주정세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러 왔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긴 했는데 매달 모이는데 그냥 모이니까 재미도 없고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 와서 뭐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두 가지지 매달 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시리즈로 우리가 뭘 하나 교과서를 택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자를 하자. 그래서 도덕경을 한번 읽는 걸로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금용 선생님이 저 볼티모어 계신데 우연히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만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셨다 그냥 강의를 듣고 그 후에 이렇게 우리 김명기 회장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런 모임을 흥사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이건 따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나 이런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모임의 시초가 된 건데 사실 이금용 선생님은 참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따지자면 벌써 한국에서 도덕경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함석헌 거기 선생님과 또 함석헌 저 농장이라든가 뭐 거기서 같이 생활도 하시고 한국 우리 전통이라든가 뭐 그런 것 아주 참 통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좀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그냥 끌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몇 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금용 선생님이 그렇게 초창기에 그런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서서 좀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그냥 하시지 마시고. 저는 마음에 잘 섞인 모르는 사람이니까는 이해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주 사회에서 노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서 이것이 제일 큰 축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건 좀 저도 즐겁고 오늘 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말 이런 행사를 갖고 이러는 거 보니까는 저는 아주 정말 내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노 교수님의 그 강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주 첨단적이고 아주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그 힘이 되는 생각하게 하는 참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희 회장님 다른 분들 좀 소개를. 사실은 첫째 소개를 말씀인데 우리 저희 모임이 100세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어떤 틀이 없습니다. 틀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자유로운데 여러분이 여기 오시지만은 야 그거 어떻게 그 모임 하는데 회비도 없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자꾸 물어요. 너 모이면 회비도 없는데 만나는 먹고 뭐 마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우리가 검은 돈을 받지 않나 그렇게 의심하는데 우리는 검은 돈 일전 한 푼 안 받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아까 그 음악까지 해주신 박인영 선생님하고 한수봉 선생님이 거금을 내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전 경비를 그거를 쓰시라고 거금을 내서 그거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마시는 건 모든 거 그 경비사기 때문에 회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외에 또 우리 총무로 계신 김숙자 여사께서 그 통돼지를 사실 가져오시게 돼 있는데 돼지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인권이 있다. 우리 인권인데 우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돼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할 수 없고 그래서 김숙자 여사께서 우리 주로 안주 그거를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가져오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음악하신 분은 사실 그분은 제가 별로 그렇게 초청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그분이 없으면 또 안 돼 감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은 또 거기서 가져오시고 또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모임에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우리 모임은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 이외에도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정주영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인데 우리 하는 뜻이 좋고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서는 사과 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사과가 저기 있는데 한 번도 안 잡수셨어요. 사과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여러분이 아시지만 오늘 그 술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줍니다. 그 맥주는 이 주인 아저씨께서 주시고 와인하고 말틴인가 그 술 그 아주 비싼 술을 큰 거 한 명 가져오셨는데 그건 이용옥 선생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옥 선생님이 또 여기하고 또 많이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아저씨하고 연락을 잘해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주인 아저씨께서 아주 열심히 도와주시죠. 그 이용옥 선생님이 뒤에서 뺏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러분 아시고 음식이 굉장히 풍족하고 저녁까지 잡수시도 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임은 강의할 때 어디 가지 말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강의 하시더라도 배가 고프시면 언제든지 가서 잡수세요. 절대 술도 잡수시고 그거는 언제든지 먼지까지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음식을 총괄해 주신 우리 봉사부 이정민 선생님께서 봉사를 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분 재밌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오늘 사실 저 펜실바니아에서도 어느 분이 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그분이 종재수 선생님이라고
저보다는 의과대학을 몇 년 먼저 나오시고 중학교 나오시면 제 선배같이 모시는 분인데 그 부인이 우리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 여자분이 우리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분인데 오늘 못 나오셨다고요. 왜 못 나오신 거 아니? 다음 주인 줄 알았대요. 다음 주에 안 왔는데 여기 한서방 선생님이신가요? 한서방 선생님 하고 그분하고 친한 분이 아주 친한 식사를 하시는데 한서방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는데 그 김두태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집에서 자고서 오시게 됐는데 아니요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돼서 못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작년에 그분이 어떤 분인 거 아니 내가 이번에 가면은 모든 경비는 내가 내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만 온다고 하면은 전부 경비 내신다 분이 많아가지고서는 그걸 아시고 날짜를 잘 정하셨다고. 그분이 작년에 그러신 분이라고요. 그 다음 기회에 그분한테 우리가 경비를 다 부담하고 그분이 작년에 모든 경비를 다 내가 할 테니까 자기 그래서 못 오셨다고요. 그 외에 제가 혹시 또 어느 분이 또 안 빠지는지 모르지만은 저건 저도 지금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치맥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그 와인하고 저 맥주가 얼마나 있으시니까 마음대로 잡수시고 이거 끝나신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들 얘기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식사 시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 교수님이 끝나시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첫 번째로는 우리 고영 선생님께서 아주 상당히 좋으신 내용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끝나신 다음에 고영 선생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우리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시느라고 오늘 기분도 이렇고 그런데 여기서 딱딱한 강의를 하는 게 별로 여기서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인부에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제가 종교와 과학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던 문명 간의 대화 또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 그걸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말았죠. 이 dialectical dialogue, dialogical dialogue 그런 게 좀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입각해가 좀 더 쉽게 아주 평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내일은 신앙에 관한 게 뭐가 신앙인지 우리가 종교라든가 신앙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조금 말씀을 쉽게 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아주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몇 가지 말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왜 남을 만나야 하느냐, 왜 내가 너를 만나야 하고 왜 너가 필요하냐 나한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왜 파닉 같은 사람이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렇게 다른 종교까지 섭렵을 해가지고 구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문화라든가 다른 문명을 우리가 자기 문명 잘 알면 됐지 왜 그걸 알 필요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잘 알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막스 뮬러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항상 기억에 남았는데 막스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know one, you know none.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한 가지도 모른다. 기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너는 어떻게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느냐? 그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한 가지를 알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항상 그래. 야, 너 참 똑똑한데
너 한 가지밖에 몰라. 두 가지를 모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한 가지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막스 뮬러가 왜 if you know one, you know none. 네가 한 가지를 알면은 너는 한 가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독일 사람으로서 유럽 문화권에 자란 사람이 자기 것만 알면 되지 왜 남의 것을 알아야만 할까? 이분은 그 유럽 문화권에서 자랐고 또 거기서 자기 이 모든 지성이 굳었지만 그 후에 인도나 중국이나 동양 문화권을 다시 접해가지고 그게 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고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가르친 분인데 그분이 아마 유럽 사람으로서는 초창기에 이 동양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걸 역설한 분인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요. If you know none, if you know one, you know none. 내가 이제까지 나는 유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동양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유럽이 내가 아는 유럽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뭐 빡빡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한국에서 군대를 가서 이제 그 제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대한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1967년에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일본 사람은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그런데 아마 이 친구가 국교 정상화된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에 온 유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를 우리 저 길정숙 선생님도 좀 잘 아세요. 이제 이 사와 마사히코라는 분인데 저는 이 사람을 만날 그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우연히 그 기숙사에서 만나가지고 그 일본 사람이 하나 와 있다 그러고 이제 그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때 한국어 학당 그 당시에 그 한국어 학당이 상당히 그 유명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을 그 선교사라든가 이런 이 외교관들이 오면은 한국말을 참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연세대 그 한국어 학당이 상당히 전통 있는 그 학당인데 거기에 등록을 해서 한국말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한 학기를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그때 이제 한국말 못하니까 뭐 저도 영어 못하고 그러니까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하면서 나보고 자기 방에 와서 자기하고 룸메이트를 하재요. 그래. 근데 그걸 또 뭐 하기 싫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지. 근데 그러고 이제 룸메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 1년 한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일본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지금도 안 좋지만 정말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한 감정도 안 좋고 그런데 이분이 왜 한국에 왔을까? 왜 해필이면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한국을 왔을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분의 내력이 이래요. 이 사와 마사히코라는 분은 동경대학 법과학을 나왔어요. 굉장합니다. 그 도다이, 이 동대 법대를 나올 정도면은 일본 사회에서 어디를 가나 자기들 선배가 다 잡고 있는 그런 세계니까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의 저 옛날 동경제국대학 그런데 지금은 동경대학인데 거기에다 법대를 나왔으니까 뭐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왜 네가 한국을 왔느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이 동대를 그 법대를 나와가지고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 그 영어 교사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그저 자기 동대 법대를 들어갈 때 몇 번 자기가 첫 번에 못 들어가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했는데 졸업을 하고는 이분이 갑자기 마음에 어떻게 뭐 변화가 생겨가지고 동경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네가 왜 동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그런 데를 가느냐? 무슨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뭐 그런 걸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그 부모가 좀 실망을 해서 뭐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또 어릴 때부터 조금 기독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일본의 기독교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기독교는 정말 수적으로 미약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지만 그 질이 아주 알찹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한 100명 나가면 이야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느냐고 그 정도로 한 40명 50명 되게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막 그런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근데 그 일본의 그 기독교가 조금 인텔렉츄얼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우찌무라 간조리 뭐 그런 일본의 유명한 그런 그 학자들이 많이 거기 저 수는 적어도 그런 알짜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동지사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신학부가 다 성적이 좋습니다. 또 일본 동경 신학대학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래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가 그 가라. 그래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 생각은 뭐 그래도 그 신학 공부를 해서 미국이나 뭐 독일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뭐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하려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와서 또 하나 폭탄을 터뜨렸어요. 자기가 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신학한다고 한다서 내가 고민했는데 이건 또 뭐 그래서 저 독일에 유학 간다거나 뭐 미국 유학 간다. 이거 뭐 한국을 간다? 그 당시에 그 한국에 나간다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1967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내력이 이분이 이제 동경신학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일교포 저 동경제일교포의 무슨 저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이인하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제일교포 이인하 목사라는 분이 동경신학대학에 와서 채플에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 30분 설교를 듣고 이분이 굉장히 마음에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생에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일생 동안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본이 한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 도저히 자기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 일본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특히 일본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 양심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용납이 안 가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왔느냐. 그래서 내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한국을 나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 장학금도 이렇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화가 뭐냐면 남한의 방방곡곡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했던 일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수원에 가시면 여러분 화성군에 제암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제암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 일제강점기에 제암리의 교회에서 그 예배를 보는데 일본 순경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바깥에 잠가버렸어요. 빗장을 다 바깥에 걸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올 수 없잖아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거기서 한 사람도 못 나오고 다 죽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제암리 교회 그런 그 기념탑도 있고 뭐 기념 뭐 교회도 있고 한번 한국을 나가시면은 여러분 그 이렇게 가면 경기도 그 화성군에 그 제암리라는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꼭 가보면 합니다. 거기 가면 정말 거기에 그 역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사진도 찍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가지고 동경에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동경통신 그래서 그 통신을 계속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독교 계통의 그런 잡지라든가 그런 데다가 투고를 해서 이제 쭉 소개를 했던 분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아마 그분이 처음으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전에 시마라는 다른 사람이 하나 와 있긴 했었지만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니면서 그런 걸 또 수집을 했어요. 수집해서 그걸 자료로 만들고 일본에 보내고 그리고 이 일본의 기독교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교단 측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 일본 기독교 교단은 일본은 이 교단이 한국은 뭐 장로고 감리교 뭐 침례교 뭐 별의별 게 뭐 교단이 뭐 수십 개 있잖아요. 일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기독교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에서 그걸 아주 제도적으로다가 교단을 하나로 그냥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호소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이렇게 룸메이트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아주 그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하루 저녁에 지갑을 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돈 얘기 좀 했죠. 집회. 이 중국은 모택동 찍어내고 우리 한국은 신사임당 뭐 이퇴계 이율곡 찍어내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근데 그때 그 일본 돈을 제가 처음으로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누구 사진이냐? 이등방문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근데 난 그때 아주 깜짝 놀라요. 그 이토 히로부미 죽일 놈인데 천하의 역적 같은 놈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돈에다 이렇게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참 생각이 내가 보는 입장하고 일본 사람들이 보는 입장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저는 그전까지는 엉당히 이런 방문은 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만방에 다 누구든지 그놈은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마땅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지금도 그 충격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와 문화 혹은 종교나 그 종교와 종교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그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내 자신의 가치만으로는 통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친한 친구지만 야, 그 역적이다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을 그처럼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희생을 무릅쓰고 한국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일본적인 생각이 역시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선 그
조금 비판적인 얘기, 별로 저한테는 즐겁지 않은 얘기지만 그때 느낀 것이 일본 사람으로서 보는 한국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면서도 한국을 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격이 되면서 많은 걸 배우게 했는데, 이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제 생에는 그분을 만난 것이 이렇게 내가 너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너 없이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제가 실제 제 생활 경험으로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화가 와서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뭐 한국을 하니까 한국말 곧잘 해요. 뭐 가서 설교도 하고 잘하는데, 내가 한번 살짝 이제 구설을 했어요. 네가 한국말 잘하니까 우리 여기에 그 영자 신문이 코리아 헤럴드라는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한국말 웅변 대회가 있어요. 이게 웅변 대회 한번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꼬셨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그 웅변 대회 나가가지고 그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웅변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금 저는 그때는 한국말 잘하니까 그 한국학당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서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저는 뒤에 따라서 응원도 하고 막 야 하는데, 이제 끝난 다음에 1등을 못하고 2등인가 3등을 했는데, 그 다음엔 재밌어요. 심사를 한 심사원들이, 심사원 가운데 한갑수라는 유명한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한갑수 선생이 나와서 심사평을 해요. 심사평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사화 선생이 아주 좋은 말을 상당히 한일 관계 문제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점을 말해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코멘트를 하는데, 이 사람 한국말 코치를 한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방청석에 있다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서울에 벌써 오래 살아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경상도 말 액센트 안 넣고, 또 이분이 표준말 다 공부했으니까 그는 그냥 이렇게 뒤에 그냥 조금 틀린 거 이렇게 교정만 해준 것에 불과했는데, 내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점을 한갑수 선생이 딱 지적해냈다. 경상도 액센트가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입니다. 사람이 자기 액센트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찾아주는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려면은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보아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거울이 아니고, 너가, 내 이웃이, 타자가 바로 나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나에게 경상도 액센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 자신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 왜 문화가 한 문화만 아니라 다른 문화가 반드시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를 갖다가 조명시켜주고 새롭게 변혁시켜주고 깨우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 또 종교가 다른 종교와 만나가지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높은 차원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만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제가 참 즐겁거든요. 이게 술을 한잔 하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술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데 오면 합니다. 이게 참 분위기도 좋고 또 흥도 나고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남으로써 내 자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이 말을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남을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신라 통일 신라 또 중국의 진시황이 그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방 국가가 다 이렇게 하나로 되고 미연합 뭐 이렇게 이 합중국 이렇게 될 때에 대개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면 말을 하나로 써야 된다. 말이 통일돼야 된다. 당연하죠. 이제 나라가 통일되면은 말을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또 악독한 사람이죠. 저기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그 진나라라는 나라가 사실 별것 없는 나라가 중국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 왕조를 세운 나라가 진시황이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 통일을 시킨 다음에 말을 통일시키고 도량형구를 통일시키고 법제 제도를 다 통일시키고 경제 제도 통일시키고 문화라든가 이런 걸 다 통일시켰어. 다 통일시키고 특히 이 형법에 있어서 벌을 주는 것 다 통일시키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을 때 이 나라가 오래 가려면은 이 신생국가가 오래 가려면은 통일이다. 요즘 우리 남북 통일 난리 치는데 통일이 생명이다. 그래서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통일을 시킨 다음에 15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진나라가 이게 역사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리장성까지 쌓고 지금도 시안에 가면 뭡니까? 거기 테라코타 거기에 수천 명의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진시황이 10년을 갖다가 정권을 잡고 그냥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다들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라가 통일을 하면은 힘을 얻고 오래 갈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 하는데 우리 한국도 단일 민족 하나가 지배하고 또 언어가 하나가 지배하고 종교가 하나 지배하고 이 왕족이 하나가 다이나스티가 하나가 지배하고 이래서 통일을 하는 것이 그 정권을 갖다 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부강시킨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사를 연구를 하면 다 실패를 했어요. 현하게 통일을 해가지고 모든 걸
중앙 집권화시키고 자기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천하를 갖다 통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우리 조선조에 조선이 1392년에 이성계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서는데 1392년에서 1910년까지 500년이 넘도록 한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일입니다. 500년 이상 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 왕조, 한 이념, 유교 이념, 그 다음에 한 제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일률화시켜가지고 한 제도, 한 왕조, 또 한 이념, 한 종교로서 500년을 지탱했다는 게 기록적입니다. 중국만 해도 그때 뭐 벌써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몇 번 바뀝니다. 근데 싫든 좋든 간에 그래도 이 500년을 유교 사상 하나로서 이시 한 가문이 다이너스티가 지배했다는 건 참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한번 우리가 발목한 일인데 되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단일 문화라든가 단일 민족이라든가 단일 언어라든가 단일 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가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가지고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라. 이것이 우리 꿈이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예수가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좀 내일 한번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냐 둘이냐 하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그 교훈인데 자꾸만 지금도 이 하나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참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 이 종교를 보면 주로 이제 그 아브라함릭 트래디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또 하나 이슬람. 이 세 종교가 공통적인 면이 많잖아요. 한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구약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거기 창세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왜 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말이 하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영어 배운다고 그 고생하면서 한국서 말이죠. 제가 영어 어릴 때,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요즘은 그래도 영어로 공부하려면 방송도 있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참 영어 하기 힘들 때인데,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제 선배가 그래요. 이왕 식민지를 당하려면은 좀 이렇게 필리핀 같이 영어권에 좀 당하지. 쓸데없이 일본 거에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아니 게 아니라 그때 와서 보니까 제일 영어 못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뭐 저기 저 대만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참 그게 그때는 뼈저리게 들려왔어요. 야 진짜 그렇네. 이왕 식민지 노릇 하려면 좀 영어권으로 들어갔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근데 그렇게 그 세계를 지배하는 말 그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인종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세계 보면 그 원인이 나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는 다 말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고 이게 이제 이거 뭐 역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다. 아니다. 그건 또 다른 이제 그 뭐 이야기지만 제가 그 얘기까지 좀 들어갈 건 없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바벨탑 얘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말 가지고 이렇게 다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벽돌도 주고 뭐도 주고 해서 자꾸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이 꽤 자꾸 쌓아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심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야 이거 어떻게 이걸 좀 흩어버리자.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을 흩어버리자. 그래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뭐 벽돌 달라가면 물 주고 말이죠. 이게 안 되거든요. 탑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게 바벨탑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그 after Babel 원래 바벨은 말이 베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실 바벨 막 입에서 막 나오는 말들은. 근데 그렇게 어느 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벨탑이 이렇게 성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말을 다 이렇게 헛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별의별 말이 다 선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통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천하를 통일해가 딱 한 가지 말 쓰고 한 종교 믿고 한 지배를 당하고 한 이념 가운데 살고 있고 한 체제가 지배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플루럴리즘, 복합, 다원주의. 그래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불경이라든가 힌두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읽으면서 다시금 그 깊은 뜻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민족이, 한 언어가, 심지어는 한 종교까지도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말을 흐트러버립니다. 여러 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밑에는 다 이게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초점을 이제 돌려가지고 최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을 아시안들이 에이전 아메리칸 입학을
막기 위해서 이 코타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수만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 어느 단체가 소위 말하면 그 Student for Fair Admission SFFA라는 단체가 이 단체가 사실은 블룸이란 아주 보수적인 백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로스 그걸 고소를 한 겁니다. 해가 지금 그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40년 전부터 다 그렇게 해온 사실입니다. 그거 뭐 안 했다 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버드에 못 들어가서 왜 못 들어갔냐 하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 다 그렇게 왔어요. 예일도 그렇게 하고 프린스도 그렇게 다 왔는데 이제 그것이 우선 수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하버드의 18% 내지 20%가 22%가량이 아시아 계통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성적 순으로 딱 잘라버리면 50%가 넘습니다. UC 버클리가 제가 옛적에 40년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UC 시스템이 다 그 어퍼머티브 액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 계통 학생들이 한 20%를 들어갔는데 그거 벌써 캘리포니아 다 없애버렸거든요. 없어나니까 지금 55%가 에이시안들이. 그러니까 이거 백인 학교가 아니고 이건 동양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그걸 다 압니다. 하버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저 캠퍼스 전체가 다 새까만 머리 들고 동양 애들이 다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단체에서 그 에이전 아메리칸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왜 하버드가 그걸 했느냐? 지금 물론 법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지금 소수인들을 위한 법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특히 이제 블랙, 히스패닉 이런 계층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봐주거든. 들어올 때 좀 점수를 높여주고 그런데 제일 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그 에이전 아메리칸 제일 그 백인보다도 더 차이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그게 나오는 게 그 하버드에서 그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차별 성적이라든가 거기에 그 특별 그러니까 무슨 그런 가외 활동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SAT 스코어라든가 이거 다 볼 때 에이전들이 백인보다 낫다는 걸 인정을 다 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부족하냐? 부족한 거는 퍼스널 일종의 그 카운슬러들이 레코멘드 할 때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무슨 캐릭터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거 점수를 갖다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면 에이전들이 다들 백인에 비해 가지고 다들 성격이 나쁜 놈들이 모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거든. 에이전들이 와이스에 비해 가지고 좀 성격이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래 되는데 그렇게 데포지션 하면서 물으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말이 안 되거든. 그건 고등학교의 카운슬러가 그렇게 추천을 쓸 리도 없고 그건 하버드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거 잡을 거 없으니까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하면서도
왜 이걸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우리가 다 에이전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다들 거기에 대해서 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선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할 때 왜 미국이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걸 만들었느냐. 물론 인종에 대한 좀 고려를 해주고 받아주고 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키운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특히 백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운동이 에이시안들이 한 게 아니고 백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에이시안들을 갖다가 후원해 주는 겁니다. 앳 블룸 같은 사람이 다 백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이전들이 돈 낸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백인 단체에서 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 지금 수프림 코트에 다 지금 보수적인 저스티스 다 올라가 있거든요. 카브나 이번에 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거기 클레런스 토마스라든가 이런 사람 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앞으로 엎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시작은 이제 에이전들을 갖다가 이제 왜냐면 에이전들이 제일 그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되거든요. 이건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니까 차이가.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 백인 단체에서 에이전들을 갖다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에이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버드를 공격해가지고 이걸 에이전들의 그러니까 입학하는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건 필요해요. 앞으로 다 늘려버리면 한 30%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 좋은 것일까? 여기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 그걸 넘어서서 대학이나 국가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에이시안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white 에이시안 두 인종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론 좋죠. 좋아할 수 있는 그러면 반면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만약에 이런 사회가 이렇게 단일화되면서 점점 한두 민족이나 한두 인종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상당히 여러분께서는 동의 안 하겠고 무조건 에이전들이 만들어서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기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TJ 나온 분들 많습니다. 우리 김송 박사님을 비롯해서 윤 박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다들 거기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올해 스트레이트 A를 하고 SAT 만점 받고 또 내셔널 메리 스칼러십까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받고 그렇다면은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한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TJ에서 들어오는 학생을 막아요. 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자기들이 오는 건 아무리 점수가 많다고 해도 그걸 환영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컷라인 그래서 그것만 끊으면 무조건 경기에서 100명이 들어가든지 서울대학교에 서울고등학교에서 50명 문제 없는데 미국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출신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학교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다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저 여러분 자녀들 저기 좋은 학교 보내려면 TJ 보내지 말고 저 오클라호마라든가 저 아리조나 그런 데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저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드미션 과정 자체가 사이언스 아닙니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한국 살할 때 다들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그거 넘어서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학생들을 뽑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점수에 의해 가지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뽑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서 자기의 그 지능이 개발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뽑는데 반드시 점수가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보장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우리 김송 박사님이나 여기 뭐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지금 우리 노던 버지니아의 그 TJ에 보내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에이전 아메리칸. 그런데 지금은 60%. 왜? 물론 우리 에이전들이 다 머리가 좋고 훌륭하죠. 그런데 거기 뭐 TJ 반 이게 뭐 저 가외 뭐 한다고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조기 유학 시켜 가지고 그거 보내 가지고 그걸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뭐 쪽지게식으로 공부시켜 가지고 시험 보이고 이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연탄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이냐. 이런 그 아주 심각한 교육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참 문제인데 한국에도 요즘 뭐 행정고시 무슨 뭐 사법고시 뭐 무슨 뭐 뭡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고시를 볼 때 육법전선 해가지고 저기 해인사를 들어간다거나 또 절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냥 몇 달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 시골에서 해가지고 다 저기 우리 뭐죠? 개천에서 시골에서 무슨 데서 용난다고 그랬죠? 개천에서요. 개천에서 용이 근데 지금은 개천이 없어요. 용이 나려면 개천을 가는 게 아니라 고시원을 가야 돼요. 근데 고시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그래도 다들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거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가치라든가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걸 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옛날같이 조금 이렇게 시골에서 공부를 좀 못해도 뭔가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그 경험과 자기가 또 어렵게 살면서 느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그 반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화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데 지금 말인 거면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부자만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쉽게 말하면 인류 뭐 고시만 이런 사람들만 모인 사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에이전들이 하버드나 예일에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찬성합니다만 한 가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 사회가 그래도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밀어줄 수 있고 뽑아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한테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좋은 사회가 아닌가.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노든 버지니아 뭐 다들 근데 그런데 저런 학생들이 다들 자기 아버지가 교수거나 의사거나 뭐 변호사거나 다 그래요. 그래 그런 환경에 자라서니까. 근데 그런 학생이 이제 제가 아는 학생이 TJ에서 이제 스트레이트 A를 받고 말이죠. 뭐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을 받았죠. 뭐 피아노 해서 콩쿨 나가고 뭐 저쩌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래 못 들어갔단 말이죠. 하버드.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기는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네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하버드에서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네가 못했던 걸 좀 원수를 좀 갚아야지. 그런데 이 친구 하는 말에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천만의 말. 지금 우리 에이시안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건 내가 거기를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만약에 대학에서 점수를 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만 다 뽑았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교수한테 클래스라고 배우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정말 배우는 것은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가 그 사화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배운 건지 몰라요. 그때 교수가 강의한 것도 많겠지만 저는 그 일본 학생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일생에 여러 가지 보는 눈을 정말 이것이 정말 이게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근데 그 친구는 해요. 생각해보라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대학이 된다면은 정말 얼마나 그 대학이 단조로운 대학이 되겠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좀 내가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앞으로 미국이 잘 되려면은 그런 다이버시티라든가 그런 일종의 어프먼트 액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요.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충분히 그걸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조금 놀란 점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이 파니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보는 상대방이 바로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인이라든가 뭐 에이전 아메리칸들이 다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좀 이 히스패닉이라든가 블랙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환영을 좀 베풉시다. 응? 그런 마음이 있죠. 제너러시티. 우리가 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다.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그거 뭐 우리가 조금 인심 베푸는 거 우리가 좀 잘 사니까 그래 너도 조금 그래 한 줌 가져가 파이를 자를 때 좀 자기들이 그 일종의 제너러시티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가 다양성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사회 너도 조금 이거 맛을 볼 만큼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코퍼니쿠스의 변환입니다.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 지금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세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학위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을 자선사업 겸 그 우리말로 구색에 끼워주는 거예요. 저 경상도 말에 구색에 갖춘다 그래요. 이렇게 뭐 물건을 팔 때 몇 가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구색 갖추는 건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더 깊이 나를 알고 나를 일깨워주는 the source of inspiration,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바로 너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 전도되는 생각입니다. 혁명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배 보고 어쩌고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 자체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자선을 베푼다고 하는 생각에서 내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얼마만큼 나한테 내가 빚을 지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다 이민을 이렇게 뭐고 했는데 이 미국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보니까 이 블랙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을 만큼 마련한 것을 우리가 때로는 덕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이런 역사가 없었더라면은 참 우리에게도 힘들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중심, 그 사람과 나와의 중심이 같이 연결되는 그게 다이얼로지컬 다이얼로그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상대방과 나와 같이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이얼로그. 그래서 둘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고랄까 또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에서 조금 구현시켜서 제가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하고